한 달 지났는데 고백 안 하는 남자,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냥 도망가야 합니다. 진짜예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 만나는 그 남자가 진심인지 아닌지 딱 알게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러브 SOS 365입니다. 오늘은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요즘 상담하다 보면 너무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들려오거든요. 2달째 만나는데 사귀자는 말이 없대요. 석 달째 데이트하는데 우리 관계가 뭔지 모르겠대요. 이런 고민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만나지 말아야 할 남자 유형 있잖아요. 술 문제 있는 사람, 도박하는 사람, 폭력적인 사람. 이런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남자는 겉으로 봤을 때는 전혀 문제 없어 보여요. 오히려 매력적으로 느껴지기까지 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여자 마음을 가지고 노는 남자들입니다. 저는 여성분들한테 절대 만나면 안 되는 남자를 2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첫째가 결혼할 의사가 없는 남자예요. 여러분은 결혼을 원하는데 그 사람은 생각이 없다면 아무리 지금 좋아도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둘째가 바로 오늘 주제인 유사 연애하는 남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정말 교묘합니다. 나쁜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거짓말을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애매하게 선을 지키면서 여러분의 감정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위험하고 더 조심해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남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선 외모나 조건이 괜찮은 편이에요. 키도 적당히 크고 얼굴도 평균 이상이고 직장도 다니고 있고요. 첫눈에 봤을 때 나쁘지 않네, 괜찮은데 이런 느낌을 주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매너가 진짜 좋아요. 문 열어주고 길 건널 때 손 잡아주고 식당에서 자리 배려해주고요. 이런 걸 너무 자연스럽게 잘해요. 여러분이 이 사람 정말 센스 있네, 배려심 있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행동이 세련돼 있습니다. 대화도 정말 잘 통해요. 이야기 주제도 풍부하고 여러분 말에 공감도 잘해주고 적절한 타이밍에 농담도 던지고요.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만드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데이트 코스 선택도 절묘합니다. 비싼 곳도 아니고 그렇다고 싸구려도 아니에요. 적당히 분위기 좋은 카페, 적당히 맛있는 맛집, 적당히 경치 좋은 드라이브 코스요. 딱 부담 안 되면서도 기분 좋은 데이트를 하는 거죠. 칭찬도 적절히 잘해요.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게요. 오늘 옷 예쁘네. 머리 바꿨어. 잘 어울린다. 너 웃을 때 정말 예쁘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칭찬을 섞어 넣습니다. 스킨십도 딱 적절한 선에서 멈춰요. 손잡기, 어깨동무 정도예요. 그 이상은 안 가려고 하죠. 왜냐하면 너무 진도가 나가면 책임져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여기까지 들으면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그럼 이 남자 완벽한 거 아니야? 뭐가 문제야? 근데 바로 여기서부터가 진짜 문제의 시작이에요. 이 모든 걸 하면서도 정작 사귀자는 말은 절대 안 한다는 겁니다.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석 달이 지나도요. 제가 상담했던 31살 직장인 여성분이 계셨어요. 소개팅으로 만난 남자랑 2달째 만나고 있는데 주말마다 빠짐없이 만나고 문자도 매일 주고받고 전화 통화도 자주 하고 손도 잡고 데이트도 하는데 정작 고백은 없대요. 그래서 용기 내서 물어봤대요. 우리 이제 사귀는 거 맞죠? 그랬더니 그 남자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글쎄 사귀는 건가, 근데 꼭 그렇게 정의를 해야 하나, 지금도 충분히 좋은데. 이렇게 말했대요. 여러분, 이게 정상인가요? 2달 동안 주말마다 만나고 손잡고 데이트하는데 사귀는 게 아니라고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많은 여성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래도 나한테 잘해주니까. 그래도 다음 주에도 만나자고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석 달, 4달, 5달 이렇게 가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처음엔 그냥 괜찮은 사람이네 정도였던 게 어느새 이 사람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변해버려요. 그럼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주도권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남자가 연락 안 하면 불안하고 만나자고 안 하면 초조하고
다른 여자 이야기만 나와도 질투나고요. 그럼 그 남자는 어떻게 될까요? 편해지는 거죠. 자기는 아무 책임도 안 지면서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을 다 받을 수 있으니까요. 마치 연인처럼 대우받으면서도 연인의 의무는 전혀 안 지는 거예요. 다른 여자 만나도 바람 피운 게 아니고 연락 안 해도 잘못한 게 아니고 기념일 안 챙겨도 문제없고요. 왜냐하면 사귀는 사이가 아니니까요.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이런 관계를 거의 반년 넘게 지속했대요. 그 와중에 그 남자가 다른 여자랑 밥 먹는 걸 우연히 목격했어요. 그래서 따져 물었죠. 그 여자 누구냐고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회사 동료인데 왜 그러냐고, 우리 사귀는 것도 아닌데 왜 간섭하냐고 되려 화를 냈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유사 연애의 무서운 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만 손해를 보는 구조예요. 감정적으로도 손해고, 시간적으로도 손해고, 기회비용으로도 손해예요. 그 시간에 진짜 여러분을 좋아하는 다른 좋은 남자를 만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기회를 다 날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런 남자들은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좋으면 고백을 하고 사귀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애매하게 가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자존심과 우월감 때문이에요. 이런 남자들은 자기가 고백해서 사귀는 걸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자기가 더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대신 여자가 먼저 고백하거나 여자가 먼저 관계를 확정하자고 하길 바라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 관계에서 주도권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실제로 이런 남자 한 명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정말 가관이었는데요. 자기는 여자한테 먼저 고백하는 게 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여자가 자기를 좋아하게 만들어 놓고 여자가 고백하게 만드는 게 진짜 실력이래요. 그래야 나중에 관계에서도 자기 말을 잘 듣는데요. 연애를 게임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 이유는 편함과 자유로움 때문이에요. 사귀게 되면 여러 가지 제약이 생기잖아요. 주말마다 시간 내야 하고, 기념일 챙겨야 하고, 상대방 기분 신경 써야 하고요. 근데 유사 연애 관계로만 있으면 이런 거 다 안 해도 돼요. 만나고 싶을 때만 만나고 바쁘면 안 만나고 다른 여자 만나도 상관없고요. 세 번째 이유는 확신이 없어서예요. 이 여자가 정말 나한테 맞는 여자인지, 이 여자랑 오래 갈 수 있을지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만나면서 지켜보는 거죠. 더 좋은 여자가 나타나면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여자랑 계속 갈 수도 있고요. 옵션을 열어두는 거예요. 네 번째 이유는 과거의 상처 때문이에요. 예전에 연애하다가 크게 다친 경험이 있는 남자들이 이런 패턴을 보이기도 해요. 진지하게 사귀면 또 상처받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그 남자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많은 여성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더 잘해주면, 내가 더 이해해주면, 내가 더 기다려주면 이 남자가 마음을 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여러분이 더 잘해줄수록, 더 기다려줄수록 그 남자는 더 편해지고 더 변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상담했던 29살 여성분이 딱 이런 케이스였어요. 그분이 만난 남자는 이혼 경험이 있는 35살 남자였는데요. 그 남자가 하는 말이 이혼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쉽게 사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생각한 거죠. 아, 이 사람이 상처가 있구나. 내가 천천히 기다려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무려 8개월을 기다렸대요. 8개월 동안 그 남자 눈치 보면서 잘해주고 배려해주고 기다려줬는데 어느 날 그 남자가 다른 여자랑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대요. 그것도 만난 지 석 달 만에 결혼을 결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 남자가 트라우마가 있어서, 상처가 있어서 사귀기 어려웠던 게 아니에요. 그냥 그분한테는 그럴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진짜 좋아하는 여자가 나타나니까 석 달 만에 결혼까지 결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진짜 여자를 좋아하면 트라우마고 뭐고 다 극복해요. 과거에 아무리 상처가 있어도 진짜 좋으면 다시 시작하게 돼 있어요. 그럼 핵심적인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한 달 기다리면 되나요? 두 달 기다리면 되나요? 아니면 반년을 기다려야 하나요? 여러분께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한 달입니다. 한 달 정도 만났는데도 고백이 없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속도가 다를 수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 만에 확신이 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한 달 정도 걸리기도 하죠. 근데 두 달, 석 달 넘어가면 그건 확신이 안 서는 게 아니라 확신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진지한 관계를 맺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연애 심리학에서도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남자들은 여자를 처음 봤을 때 이미 어느 정도 마음이 정해진다고 해요. 이 여자랑 사귈 건지 말 건지, 진지하게 만날 건지, 가볍게 만날 건지요. 이게 첫 만남에서 이미 결정된다는 거예요. 물론 만나면서 마음이 바뀔 수도 있죠. 근데 그것도 한 달 정도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1010일.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조언은 명확합니다. 한 달 정도 만났는데도 그 남자가 고백을 안 한다,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회피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직접 물어보세요. 우리 관계가 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그때 그 남자가 명확한 대답을 안 하거나 애매하게 얼버무린다면 그때 바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남자가 나한테 정말 잘해주는데요. 데이트도 잘하고 연락도 잘하고 관심도 많이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봅니다. 근데 사귀자는 말은 했나요? 그러면 대부분 아니라고 하세요. 그럼 그건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만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을 좋아하는 남자는 달라요. 조금이라도 빨리 관계를 확실하게 만들고 싶어 해요. 다른 남자한테 빼앗길까봐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고백하고 사귀자고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소개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유사 연애하는 남자들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여유롭게 느긋하게 천천히 가자고 하죠. 제가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맛있는 음식을 발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맛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빨리 먹고 싶죠. 금방 동날까봐 걱정되고 다른 사람이 먼저 먹을까봐 불안하고요. 그래서 재빨리 주문하고 빨리 받아서 먹잖아요.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타나면 빨리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냥 그럭저럭 괜찮은 음식이면 어때요? 뭐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말고 다른 거 먹어도 되고요. 유사 연애하는 남자들이 딱 이런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고 다른 여자 나타나면 그쪽으로 가도 되고요. 그럼 또 질문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 남자가 나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눈빛도 진지하고 행동도 진심 같은데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착각일 가능성이 높아요.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거든요. 여러분이 그 남자를 좋아하니까 그 남자도 나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냉정하게 판단해 보세요. 그 남자가 주변 사람들한테 여러분 이야기를 하나요? 친구들한테 소개했나요? 가족들한테 이야기했나요? 소셜미디어에 여러분과의 사진을 올리나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요? 내년에 같이 여행 가자, 크리스마스에 뭐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나요? 아마 대부분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사귀는 사람들끼리 하는 이야기니까요. 제가 상담하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게 있어요. 32살 여성분이셨는데 직장 선배랑 1년 가까이 이런 애매한 관계를 유지했대요. 1년이에요, 여러분. 그 기간 동안 주말마다 만나고 명절에도 연락하고 생일에도 챙기고 다 했는데 정작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대요. 그러다가 그 선배가 소개팅으로 만난 여자랑 석 달 만에 결혼을 발표했대요. 그분이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1년 동안 내가 모였던 거지, 그 시간이 다 모였던 거지요. 근데 더 가슴 아픈 건 그 선배가 결혼 발표하면서 한 말이에요. 그분한테 고마웠다고, 힘들 때 옆에 있어줘서 고마웠다고, 좋은 사람 만나라고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1년 동안 연인처럼 만나놓고 이제 와서 고마웠다는 말로 정리하는 게요. 이게 바로 유사 연애의 잔인한 결말이에요. 한쪽은 진심이었는데 다른 한쪽은 그냥 편한 관계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요. 여러분의 청춘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그 귀한 시간을 이렇게 애매한 관계에 쏟아붓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진짜 여러분을 사랑해줄 사람을 찾아야죠. 그럼 실질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런 상황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기한을 정하세요.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만약에 지금 만난 지 2주일 정도 됐다면 앞으로 2주일 더 보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그 남자가 고백하거나 관계를 확실하게 하려는 시도가 없으면 여러분이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둘째, 명확하게 물어보세요. 애매하게 물어보면 안 돼요. 우리 사이 어떻게 생각해?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남자들은 또 애매하게 답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당신과 연인 관계로 발전하고 싶은데 당신 생각은 어떤지요? 이렇게 명확하게 질문해야 명확한 답을 들을 수 있어요. 셋째, 그 남자의 대답을 잘 들으세요. 만약에 그 남자가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우리 사귀자 이렇게 명확하게 말하면 좋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애매하게 답하거나 조금 더 천천히 가자고 하거나 지금도 충분히 좋다고 하면 그건 거절이에요. 완곡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넷째, 거절당했다면 바로 정리하세요. 미련 갖지 마시고요.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답입니다. 그 남자한테 더 이상 시간 쓰지 마시고 다른 좋은 사람 찾으러 가세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내가 먼저 이렇게 물어보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요? 나를 급하게 보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한 달 만났으면 관계에 대해 물어볼 권리가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그걸 부담스러워하는 남자라면 애초에 여러분과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진짜 여러분을 좋아하는 남자라면 오히려 기뻐할 거예요. 아, 이 여자도 나를 좋아하는구나. 빨리 사귀고 싶었는데 잘 됐다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부담스러워하고 회피하려고 한다면 그건 여러분을 진심으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제가 실제로 상담했던 분 중에 이렇게 용기 내서 물어본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만난 남자랑 한 달 반 정도 만나고 있었는데 고백이 없어서 직접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솔직하게 말하더래요. 사실 요즘 전 여자친구 생각이 많이 나서 새로운 관계 시작하기가 어렵다고요. 그래서 그분이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그리고 2달 뒤에 다른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는 3번 만나고 바로 고백했대요. 지금은 그 남자랑 잘 만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진짜 좋아하면 빨리 고백하고 빨리 사귀고 싶어 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한 달, 2달씩 끌면서 애매하게 가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내가 조금만 더 예쁘면, 내가 조금만 더 매력적이면, 내가 조금만 더 잘하면 그 남자가 나를 선택할 거예요. 이런 생각하시는 분 있으시면 지금 당장 그 생각 버리세요. 이건 여러분의 매력이나 외모나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남자가 여러분과 진지한 관계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설령 여러분이 더 예뻐지고 더 매력적이 되어도 그 남자의 마음은 안 바뀌어요. 오히려 그 남자는 계속 이런 식으로 여러분을 이용하려고 할 거예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그 남자를 위해서 다이어트도 하고 옷도 새로 사고 메이크업도 배우고 별짓을 다 했대요. 근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 남자는 예뻐졌네, 관리 잘하네, 이런 칭찬만 하고 여전히 고백은 안 했대요. 왜냐하면 그 남자는 처음부터 그분과 사귈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건 여러분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매력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그냥 그 남자가 여러분과 진지한 관계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런 남자들은 나중에 정말 마음에 드는 여자가 나타나면 완전히 달라져요. 그때는 적극적으로 고백하고 빨리 사귀고 주변에 소개하고 미래 이야기하고 다 해요. 제가 실제로 이런 경우를 정말 많이 봤어요. 1년 넘게 유사 연애하던 남자가 새로운 여자 만나서 한 달 만에 결혼 발표하는 거요. 그럼 그게 뭘 의미할까요? 그 남자한테 문제가 있어서 고백을 못한 게 아니에요. 상처가 있어서 사귀기 어려웠던 게 아니에요. 그냥 이전 여자들한테는 그럴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진짜 좋아하는 여자가 나타나니까 모든 게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헛된 기대 갖지 마세요. 내가 더 노력하면, 내가 더 기다려주면, 내가 더 이해해주면 그 남자가 변할 거라는 기대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 남자는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변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지금도 충분히 편하고 좋으니까요. 그럼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왜 이런 남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을까요? 요즘 특히 이런 유사 연애가 많아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연애에 대한 부담감이 커졌기 때문이에요. 요즘은 연애하려면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고, 감정적으로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많은 남자들이 정식으로 사귀는 걸 부담스러워해요. 대신 이렇게 적당히 만나면서 좋은 것만 누리려고 하는 거죠. 둘째는 선택지가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요즘은 소개팅 앱도 많고 만날 기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한테 올인하기보다는 여러 명을 동시에 만나면서 비교하고 선택하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런 애매한 관계들이 생기는 거죠. 셋째는 결혼에 대한 부담 때문이에요. 요즘 젊은 남자들이 결혼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그래서 진지하게 연애하는 것 자체를 회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지하게 사귀면 결국 결혼 이야기가 나올 테니까요. 그게 싫으니까 아예 이렇게 가벼운 관계로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게 다 핑계예요. 진짜 좋아하는 여자가 나타나면 이런 핑계들이 다 사라져요. 부담스럽든 말든 선택지가 많든 말든 결혼이 부담스럽든 말든 그냥 그 여자랑 빨리 사귀고 싶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의 문제예요.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포인트들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한 달 만났는데 고백이 없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속도가 다를 수는 있지만 2달, 석 달 넘어가는 건 비정상이에요. 그 남자가 여러분과 진지한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신호예요. 둘째, 여러분의 노력으로 그 남자를 바꿀 수 없어요. 더 예뻐져도 더 잘해줘도 더 기다려줘도 소용없어요. 그 남자의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셋째, 시간은 여러분 편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만 감정이 깊어지고 여러분만 손해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정리하는 게 답이에요. 넷째, 이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매력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그냥 그 남자가 진지한 관계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다섯째, 진짜 좋아하는 남자는 달라요. 적극적으로 고백하고 빨리 관계를 확정하고 싶어 하고 주변에 소개하고 싶어 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럼 이제 실질적인 행동 지침을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지금 이런 상황에 있다면 이렇게 하세요. 우선 냉정하게 판단해 보세요. 지금 만난 지 얼마나 됐는지, 그동안 그 남자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요. 만약에 한 달 넘게 만났는데도 고백이 없고 관계가 애매하다면 빨간불이에요. 그 다음에 직접 물어보세요. 용기 내서 명확하게요. 나는 당신과 연인 관계로 발전하고 싶은데 당신 생각은 어떤지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남자의 대답을 잘 들으세요. 명확하게 사귀자고 하면 좋은 거고 애매하게 답하거나 회피하면 그건 거절이에요. 완곡한 거절이죠. 만약에 거절당했다면 바로 정리하세요. 미련 갖지 마시고 깔끔하게요. 그리고 다른 좋은 사람 찾으러 가세요. 여러분은 이런 애매한 관계에 시간 낭비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그 남자가 다시 연락 올 수도 있어요. 갑자기 만나자고 하고 보고 싶다고 하고 연락하면서 다시 관심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절대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건 진심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떠나니까 아쉬운 거예요. 편한 관계가 사라지니까 불안한 거예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다시 연락 온 거에 넘어가서 다시 만나는데 결국 똑같은 상황이 반복돼요. 또 애매하게 만나고 또 고백은 안 하고 또 같은 패턴이 되풀이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호하게 끊으셔야 돼요. 여러분 연애는 두 사람이 서로를 좋아해서 함께하는 거예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노력하고 기다리고 맞춰주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 노력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확신을 주고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는 게 연애예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혼자 힘들고 혼자 불안하고 혼자 노력하고 있다면 그건 연애가 아니에요. 그냥 짝사랑이에요. 아니, 짝사랑보다 더 나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남자는 여러분의 감정을 알면서도 이용하고 있는 거니까요. 제가 상담하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게 많은 여성분들이
자기 자신을 너무 낮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런 대우를 받아도 괜찮아. 이 남자라도 놓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이런 애매한 관계에서 시간 낭비할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좋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자존감 낮추지 마세요. 이런 남자한테 매달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야 다른 사람도 여러분을 소중하게 대해줘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미 이런 관계를 오래 지속하고 있는 분들 계시나요? 반년, 1년 어쩌면 그 이상 이런 애매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요. 그분들께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정리하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물론 시간이 오래될수록 정리하기가 더 어려워요. 감정도 깊어졌고 추억도 많고 정도 들었을 테니까요. 근데 그렇다고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정리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언제 정리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이요. 바로 지금이에요.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가 아니라 다음 달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용기 내서 정리하세요. 정리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 남자한테 연락해서 만나자고 하세요. 그리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세요. 나는 더 이상 이런 애매한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요. 나는 진지한 연애를 원하는데 당신은 그럴 마음이 없는 것 같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만 만나고 싶다고요. 그럼 그 남자가 뭐라고 할까요? 아마도 당황하면서 왜 갑자기 그러냐고, 우리 지금도 좋은데 왜 굳이 이러냐고 할 거예요. 혹은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말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미 충분한 시간을 줬잖아요. 반년 1년이면 충분한 시간이에요.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그리고 연락을 끊으세요. 전화번호 지우고 메시지 차단하고 소셜미디어 언팔로우 하고요. 완전히 끊어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도 정리가 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처음에는 힘들 거예요. 외롭고 허전하고 그 사람 생각 많이 날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져요. 그리고 나중에 돌아보면 알게 될 거예요. 그때 정리하길 정말 잘했다고요. 그 시간에 더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요.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 이렇게 용기 내서 정리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처음에는 다들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몇 달 지나서 다시 연락 주시면 다들 비슷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때 정리하길 정말 잘했다고요.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완전히 다르다고요. 적극적으로 고백도 하고 주변에 소개도 하고 미래 이야기도 하고 정말 진심으로 대해준다고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 저도 정말 기뻐요. 그분들이 용기 내서 그 관계를 정리했기 때문에 지금의 행복을 찾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만약에 그때 계속 그 남자한테 매달렸다면 지금도 똑같은 상황에서 힘들어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용기 내세요. 지금 힘들더라도 지금 정리하는 게 나중을 위한 거예요. 미래의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지금의 작은 용기가 나중에 큰 행복으로 돌아올 거예요. 오늘 영상 정말 길었죠. 그만큼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어요.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한 달 만났는데 고백 없으면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남자를 바꿀 수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만 손해예요. 이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진짜 좋아하는 남자는 적극적으로 고백해요. 그러니까 애매한 관계는 바로 정리하세요. 이 5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여러분은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훨씬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어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혹시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라면 꼭 용기 내서 정리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이미 정리하신 분들이라면 정말 잘하셨어요. 앞으로 더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아니면 주변에 이런 상황에 있는 친구가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다 보면 위로도 되고 힘도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여러분 모두 좋은 인연 만나시길 바라고요. 진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 만나시길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사랑받으세요. 안녕히 계세요.